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참 좋은 여행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. 최근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이 대표적인 여행업들이 일본어민을 중심으로 현지 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과 좀 반대가 되고 있는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엔저 특수로 인해서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. 일본 통계에 따르면은 일본에 가장 많이 온 방문객이 한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시장에서 이 현지 범인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참 좋은 여행의 차트를 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 부근대를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,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참 좋은 여행이 일본의 현지 범인을 철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지난 4월에 일본 법인 청산을 신고를 하고 최근에 이 법인 정리를 마쳤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청산 신고에 앞서서 이미 올해 2월에 폐업을 결정했던 만큼 이렇게 일본 시장에 철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해 이제 1월에 좀 출자금 약 2억 원대, 1억 8,800만 원입니다. 를 들어가지고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해외 거점으로 좀 상징성이 컸습니다. 사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런 일본 공연을 좀 앞세워서 여행 알선을 비롯해서 이 한국인이 많이 가는 뭐 골프장 등 부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는데요. 하지만 철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경쟁사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참 좋은 여행은 이제 해외 사업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하나 투어라던가 아니면 이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과 중국 등 다양한 법인에서 여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노량풍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 기존의 일본 법인을 청산을 하고 이 신규 법인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엔화가치 하락에 더불어서 이제 34년 만에 엔저를 기록을 하고 일본 여행 이렇게 많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이렇게 일본에 철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악재적인 측면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내용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본사보다 해외 법인이 주도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패키지 상품을 발굴하거나 이 기획했을 때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제 모객도 할 수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여행을 갈 때 현지에 법인이 있으면 굉장한 장점들이 많죠. 뭐 특화된 상품들을 발굴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해외 법인의 유무는 굉장히 여행사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법인을 반드시 둬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철수를 했는데 향후에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짤지 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의 얘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참 좋은 여행 관계자가 바로 코로나19 리오프닝을 맞아서 일본 내 신규 사업 니즈가 있었지만 실무 검토 단계에서 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이익이는 성질인 이 채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유럽, 이 동남아 아시아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 장기 과제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
그렇다면 또 어떠한 전략을 짤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, 유럽 패키지 비중이 19%이기 때문에 이 유럽을 공략을 할지 아니면은 이 다른 나라를 공략을 할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계속해서 여행업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과연 참 좋은 여행이 이 다른 나라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 좋은 여행의 차트 분석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전 저점 부근대를 좀 이탈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부근대가 좀 지지를 많이 받은 라인대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도 제 저항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 부근대를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락 추세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좋은 여행이 현재 이제 여행업이 좀 호조인 상황이죠. 계속해서 여행객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매출 전망이라고 있는데 이 CSI가 6월에 99를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여행의 전망을 저희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참 좋은 여행이 새로운 이 패키지를 좀 더 짠다던가 아니면은 MZ세대를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또 아니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중년층을 좀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고령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에 힘 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대가 지지라인이었습니다.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항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. 장기 이평선 121선 부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와 함께 장기 이평선 부근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돌파 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고 좀 장기 이평선 241선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희가 참 좋은 여행의 일본 현지법인 철수에 대한 내용들, 그리고 저희가 향후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와 이 대응 전략까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요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